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 의사를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단순 범죄자로 깎아내리는 망언을 내뱉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딴 망언에 분노한 국민들, 교학사는 이번 아베 망언도 국사교과서에 반영할 것이냐며 박 정권과 또 교학사 교과서 쪽으로 분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친일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앞장서서 지지해온 박근혜 정부. 과연 아베 정권의 망언, 이 망발에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총파업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국민파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고발뉴스 물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월 25일 국민파업의 목표는 박근혜 퇴진인데요. 퇴진의 이유는 첫 번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랄까 기초연금 이런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민주노총 침탈을 비롯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박근혜 정권 퇴진의 핵심 이유이고, 그래서 국민파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부산 부성고. 이 학교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교과서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오늘은 국민 리포터 오주르디 씨가 왜곡된 역사 해결은커녕 국민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정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 친일을 미화하는 내용이 여전합니다. 독도 영유권 기술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교과서 355쪽,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빠져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계기가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독도와 산가쿠 등이 일본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등장할 뿐 한국 정부의 해양 영토 지도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보는 시각은 일본의 입장입니다. 지난 31일 아베 일본 총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독도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분쟁은 없다며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님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해괴한 작태 때문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일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교과서를 지원합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친일 교과서를 채택한 부산 부성고. 179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학교 재단이사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 이 학교 입학식 때는 박정희 대통령 영해 참석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정치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박근혜, 박근영 자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유경재단 경영권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죠. 그러던 자매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봅니다.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에 대해 조선 위안부는 일본군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지지한 정부, 외국 사람들이 역사 인식이 박 대통령 일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일본이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보수를 철거하면서까지 위안부 만화전을 지지했습니다.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참배했던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그는 이런 한국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일 망언으로 유명한 미국인 토니 마라노, 그의 주장이 차라리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기자가 어린 소녀를 위안부로 동원한 건 일본이 가혹 행위가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희는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일본 제국 군대에 혈서 쓰고 자원하지 않았는가? 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의아할 뿐이다. 국민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왜 국민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겁니까? 고발 리포트 오주리였습니다.